그래서 저도 이제 의혹부터 뭔가 이제 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 네. 삼성의 근거가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또 더 재밌는 건이 에피소드 하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초반을 보다 보면 네. 이게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넘어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삼성물산과 이제 그 여기 제일모직에 대한 얘기인데 그 2014년에 그 정확하게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박근혜랑 네. 이재용이랑 네. 드디어 최순실 씨가 네.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압력이 들어갔을까 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결국은 조회수 나오려면 최순실 꺼내야 돼. 삼성. 네, 일단 이름 바꿔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최순실이 어떻게 그리고 이재용이 왜 들어갔느냐. 요 얘기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조미료 들어갑니다. 네, 일단 이건희 씨가 네. 우리 뿌띠건이 네. 형님 해주시죠. 건희 형님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생사의 기로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한테 빨리 넘겨줘야 하는 그렇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지고 있었는데 네. 최순실도 그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렇게 승마하면 한화, 한화하면 승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마 거기 뭐 한화의 삼남인가가 뭐 이렇게 아시안 게임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한화가 승마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정유라 지원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밀어줄 수 있어도 네. 뭐하러 정유라를 그렇게 밀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은. 최순실은 최순실은 그래서 최순실이 박근혜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언니 자 소설을 요즘 네. 한화가 조금 말도 잘 안 사주고 지원이 좀 부실해. 삼성한테 맡겨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소설 쓰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네. 아니, 이거는 소설인데 소설이야.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네, 거의 다 나온 검찰의 거예요. 보고서에 의한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네. 자극적인데 MSG가 아니라 리얼이야 이게. 이게 본 재료야. MSG가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서 2014년 7월쯤에 이거 알아요? 이게 소설인데 네. 하나가 야구를 왜 못한 줄 알아요? 최순실이 말을 써줬으면 하나가 야구를 잘했을 텐데 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들어간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 떡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이 망했네. 그렇죠. 오. 이거 연관관계가 그러네. 그때부터 삼성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쭉 떨어져. 삼성이 뭐 이제 갑자기 바닥에 두산이 치고 승마패 안 되는구나. 두산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저거 포기했구나. 두산 양의지 팔아서 돈 많아졌거든요. 안 돼요. 제가 두산 다니는 친구 만나서 물어봤어요. 두산 그 친구 만나면 맨날 그 하는 얘기가 주변 애들이 하는 얘기야. 야, 네 회사 괜찮냐라는 얘기가 꼭 연말 연초에 안부를 물어보듯이 야, 너희 부모님 잘 계시니가 아니라 야, 두산 괜찮냐?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소주를 달라 그러더니 술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맥주랑 섞어 먹어. 이러니까 야, 우리 회식도 안 해. 요새 힘들어서 월급 안 밀리는 게 다행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의지를 파는 거죠. 네, 못 잡은 거예요. 잡을 생각이 없었다 봅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120억을. 뭐 어쨌든 네. 그 하던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2014년 7월에 2014년. 네. 7월에 그 대구인가 구민가 거기에서 무슨 창조경제 무슨 혁신센터니 뭐니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재용을 만납니다. 네. 네. 이재용을 만나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한 15분 정도를 승마에 대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삼성이 좀 나서가지고 승마 쪽 지원을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뜬금없이 네. 재벌 삼성의 일장을 불러서 삼성 일장을 불러서 승마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 나갈 그러니까 30분 만났다는데 그 중에 절반을 그 얘기를 했대요. 승마 얘기를 한 거죠. 네. 와하. 우리 올림픽에 나가고 한 국위 선양을 할 그 승마의 인재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삼성이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재용도 얼마나 뜬금없었을까? 그렇죠. 근데 이재용 입장에서는 국기 선양할 게 한두 약간 개도 아닌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재용도 머리가 막 좋지가 않거든요. 아니 좋은 걸 떠나서 6개월 전에 아버지는 쓰러졌는데. 쓰러지셨지. 아, 아직 그 삼성물산은 내 거가 아니지. 네.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저희가 원래 하던 게 아니라서 네. 거절했다가는 또 어떤 식의 이제 뜬금없는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무서운 게 최순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적어도 이명박까지도 네. 때리려면 명분이 있었어요. 네. 네.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분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원도 갑자기 말 얘기도 명분이 없지만 네. 갑작스러운 불이익이 오는데도 이게 명분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얘네들 이거 어떻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 야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게 될 줄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 해 1월인가 3월인가에 삼성의 이제 박상진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이제 뜬금없이. 승마협회에 취임을 한 다음에 그 삼성이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독일의 무슨 페이퍼 컴퍼니인 네. 네, 맞아요. 무슨 그 미르모 그 K스포츠 코어 스포츠랑 네. 213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요. 그 컨설팅이 뭐냐면 삼성은 승마팀이 없거든요. 네. 네. 승마팀이 없는데 그 코어 스포츠가 삼성의 승마팀에 컨설팅을 해주기로 이제 컨설팅 용역을 맺는 거죠. 그쵸. 팀이 없는데. 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팀을 만들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면서 뜬금없이 막 해가지고 가서 선수금 뭐 35억 원인가 38억 원을 이렇게 보내주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최순실 말 사고 뭐 정유라 집 사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고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에 그 합병을 하기로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이제 7월 그러니까 5월쯤에 이제 계획을 세워요. 네. 야 우리가 7월 17일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삼성물산이랑 그 제일모직이랑 합치자. 네. 합병 비율은 1대 0.35다. 네. 삼성물산 하나의 가치를 0.35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 반대를 하죠. 그렇죠. 제일모직은 땡큐예요. 그렇죠.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그때 7월 17일에 막 85% 주주가 참여해서 만장일치. 완전 땡큐지. 완전 박수 땡큐지. 치고 삼성물산이 막 어떤 웃으면서 회사인데. 근데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아니 무슨 짓이냐 하면서 그렇죠. 소액주주들 막 고성이 막 오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삼성물산에서 주장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주장하는 비율도 1대 0.35죠. 삼성물산 1위고 아니 그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아, 반대했던 주주들. 사람들의 주주들 거의 1대1. 1대1이다. 왜냐면은 많이 봐줘도 1대1이다. 네. 삼성물산이 더 크지 않나? 근데 그때 막 워낙 또 바이오 그치, 쪼쪼 많이 키워놔가지고 이게 그 평가 그 사들이 있어요. 평가 사들이 하는 건데 근데 되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때 삼성물산의 그 시가총액이 9억 원 정도라고 그래요. 9억 원 정도였는데 9억? 9조. 9억이래. 너무 이- 구조 정도인데 네. 그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비중이 4.06%인가 그랬는데 그것만 팔아도 8조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도 계속 있었죠. 네, 그때 뭐 한 반년 동안에 그 삼성물산이 건설회사잖아요. 네. 아파트 수주를 하나도 안 해요. 네.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팔고 삼성물산에 뭐 주식을 막 팔아요. 팔았다가 이제 비율 정해주고 다시 사고 막 이러는데 네. 하여튼 막 별 이상한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 결국 그거를 1대 0.35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얘기는 이거였어요. 합병까지 반대는 아니다. 네. 비율은 달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율이 1대 0.35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당시에 이제 그 전문 기관들이 있는 거죠. 평가하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게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5배 뻥튀기 된 가치고 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네. 대충 비율을 치면은
0.35에서 하면 한 1대1 정도 대충 된다. 네. 이렇게 1대1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의 비율이 지분 비율이 좀 희석돼요. 네. 그러니까 짭짤하지 않- 짭짤하죠. 네, 이게 이재용이 짭짤하게 지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지분을 못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안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5년 1월부터 해미안이 7월까지 공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그 이후에 해요. 네. 그 결정 나고 합병한 다음에. 합병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기 삼성물산의 시작을 해요. 실적이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짜배기가 들어와도 입찰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놈이 삼성물산 사장이 자기 회사 가치를 위해서라면 막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낮은 가격을 받기를 원해놓고서 그 빡빡이 아저씨인데 약간 M자 탈모 있는 아저씨인데 본사 보면은 건물도 팔았고. 네. 네. 7월 17일에 딱 결정 합병 딱 하고 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제 인터뷰를 국민 여러분이 삼성을 지켜냈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인터뷰하는 그게 있는데 아, 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는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이후로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주 재료 다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네. 최순실이 어. 삼성에서 말 사주고 한 것까지 오케이였는데 네. 2010 그래서 다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해서 그렇죠. 된 것까지 네. 오케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입장에서는 네. 최순실 잘 해서 네. 국민연금까지 다 해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1대 0.35 비율로 삼성물산까지 딱 먹었으니 네. 모든 좋았어요. 이제 시나리오가 다 끝났어. 근데 만족, 대만족. 대만족이었는데 최순실이 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뭐 말도 사주고 막 했는데 삼성에서 말도 주고 막 해가지고 봤더니 말 중에 명마 산시로라는 말이 있대요. 네. 네. 그게 뭐 얼마더라? 9억 원? 뭐, 네. 하여튼 뭐 되게 비싼 말이래요. 네. 이태리 명마인가 네. 막 그렇대요. 나이스 게임 TV에 명마 많은데 발레마. 발레마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죠. 산시로 아무튼 진짜 다음 그 나오시는 분 네. 흑우대 산시로 추천합니다. 사실은 명마 중에 명마래요. 아, 네네네. 근데 이 명마의 명의를 봤는데 삼성이야. 오. 명의가 코어 스포츠가 아닌 거지. 아. 그러니까 최순실이 빡이 친 거예요. 나한테 사준 게 아니네. 아니네? 네. 빌려준 거야? 명의가 아니 집 사준 줄 알았는데 집 명의 아니었어? 뭐야? 오빠 내 명의로 안 산 거야? 공동 명의도 아니야?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최순실이. 거기다 삼성물산까지 다 해서 네. 자기는 좀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난 좀 더 땡길 수 있겠다. 너무 많은 걸 가져간 거 아니냐? 해줄 거 해달라 해서 다 해줬더니 그러니까. 명의는 내게 아니야. 최순실이 분노해서 내가 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치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냈다는 증언을 한 사람이 한국 그 승마협회 박뭐 이제 그 박머식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이사인가? 그 사람이 네. 증언을 한 거예요. 아. 그 증언의 내용이 검찰에 거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재용을 고소를 할 때 이게 청탁성이 있었다. 아. 이게 청탁성이 있었던 게 요거다라고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이재용이 이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른 수많은 거 말고 그 코어 스포츠에 줬던 200 얼마 몇 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가 이 증언 때문에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증언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박모 씨가 말을 바꾸죠.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라는 얘긴 들었는데 그 얘기가 주어가 사라진 거예요. 주어를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을 합치도록 도와줬는데가 아니고 뭐 그냥 내가 도와줬는데 뭐 근데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그게 사라졌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갑자기.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사라지면서 이제 재용 씨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며 이제 풀려 나오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더라라는 그 얘기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사실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최순실로 이 최순실 터져서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이 사건이 그렇죠. 사실은 최순실에게 딸이 없었다면 정유라가 없었다면 그리고 딸이 똑똑했다면 딸이 승마만 안 했어도 딸이 똑똑해도 승마 안 했죠. 맞다. 딸이 서울대 보냈겠지. 딸이 똑똑했다면 유학을 보내든가. 그렇죠. 근데 딸이 존내 멍청해요. 머리가 더럽게 나쁘고 인성도 쓰레기고. 맞아. 해외에 내보냈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애가 맛이 가지 않았다면 너무나 반듯하고 공부를 잘하는 딸이었다면 국정농단은 걸리지 않았고 박근혜는 퇴임을 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의 스노우볼링은 도박이었죠. 그것도 있고. 아뭐그 정우노 스노우볼링은- 게이트부터 시작이긴 네, 하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은호 게이트부터 시작이긴 한데 2대에서 깽판 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굴렀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굴러 와가지고 최순실의 파워가 얼마나 셌냐면 이재용을 불러서 네. 이정을 이재용한테 불러요. 그 최순실이 부른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언니 이재용 좀 불러줘. 이재용을 부를 수도 삼성에서 있어요. 해야겠어. 네. 그러면 이제 불러서 네. 그래서 그 박근혜랑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혼냈대요. 이재용 불러서. 그러니까 이재용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게 저거 아니 이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말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사줄 거면 시원하게 사주지 이 얘기 꺼냈을까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와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차라리 비자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말 가지고 그래 말. 아니 무슨 승마 때문에 아니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뭐 핸드폰 뭐 사업 관련된 뭐 그런 걸로 대통령이면은 뭐 삼성을 이렇게 불렀으면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네. 일자리 이야기나 일자리를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 중소기업가 네. 상생을 하자 아,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면은 이수영도 그 그러면 이제 보통- 적극적으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보통 이제 재벌들하고 독대 이런 거를 그렇죠. 하면 나오고 나서 정부에 뭐 협조해서 뭐 돈을 얼마나 풀겠다. 그렇죠. 안 풀어도 이런 워딩이라도 네. 립서비스 한 번씩 해준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아이고. 아니 왜 승마 지원을 똑바로 안 했냐라고 혼났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왜 보통 이런- 이게 기업인들 부르면 딱 하는 건 얘기는 야 경제 성장 경제가 해줘가 어렵다. 사람 좀 뽑아라 그렇죠. 아니면 투자 좀 많이 해라 네. 아 외국 나갈 공장 가급적이면 국내 좀 지어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치. 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재용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이 이부선인가 이가 아들이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부진. 이부진. 네. 이부진이 아들. 이부선. 김부선. 이부진이 아들이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재용이 제가 알기로 재순가 삼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그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당시에는 학종이 없었다. 수시가 좀 없었고. 썼다. 삼성 이재용이 재수를 했어? 얼마나 공정한 룰이- 입시 시스템이었느냐. 수능 점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소설 잠깐 얘기 요즘 현대 판타지 소설에 이게 이름을 많이 바꿔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면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 쪽이 CEO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오 그래요? 예, 왜냐면 거기에서도 그 작가들도 원래 쓸 때 약간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쪽을 더 CEO를 만들어요. 지금 보면. 여자 작가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거 다 남자 작가들이에요. 그분들은. 예. 팔리거든 그게. 그 여자들이 많이 보나? 여자들은 아니 거기는 여자도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좌표가 찍히면 그러니까 애들 단결력이 좋아 그쪽은. 좋죠. 그쪽 우리는 단결력이 없어. 모래알 같아가지고. 아니 봐도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 예, 그건 맞아요.